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정우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제2차 의정협의를 마친 뒤 결과 수용 여부를 두고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2만 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2차 집단휴진 강행 여부가 오늘 낮 12시께 확정됩니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 17일 오후 6시부터 온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 투표에 오늘 오전까지 34,500여 명이 참여했다며 낮 12시 투표를 마감한 뒤 곧바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투표율은 의협 시도의사회에 등록된 회원 기준으로 4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현업활동의사 수 9만 710명 기준으로는 38% 수준입니다. 의협은 1차 의정협의 때와 비슷한 속도로 의사들이 투표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잇따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을 미뤄보면 그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번 협의 결과를 두고 일부 의사들은 협상으로서 얻어낼 수 있는 건 이것이 최대다. 앞으로 세부적인 일의 진행을 정교하게 제어하면 우리의 의지가 관철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대다수 의사단체에서는 잇따라 성명을 내 협의 결과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파업투쟁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상안에 대한 본회의 의지를 분명히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노환규 의협회장은 내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표 결과가 24일 총파업 강행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회원님들의 뜻을 반영한 것이고 비록 그것이 저의 생각에 최선이 아니라 생각해도 저는 의사협의장으로서 투쟁의 선봉에 서서 강력하게 투쟁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투표함을 열어 파업 찬성표가 과반수이면 의협은 오는 24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직무급, 능력급을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내놓은 75쪽 분량의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70% 이상 기업에서 적용하는 연공급이 생산성과 무관하게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자동 상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연공급 체제에서는 근속기간이 늘어도 생산성이 향상하지 않은 직종이 많아 60세 정년제가 시행돼도 실제 정년은 늘지 않고 조기 퇴직해서 고용 불안정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게 정부가 든 근거입니다. 이에 매뉴얼은 개편 방향으로 기본급 중심의 임금 구성 단순화, 기본급 연공성 축소, 상여금 성과 연동 등 3가지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성과, 직무에 따른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노동계는 편향된 임금체계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생활임금의 성격을 배제하고 오로지 사용자 입맛에 맞춰 더 많은 이윤 창출을 중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 또한 직무급, 직능급의 기본 원칙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며 동일 노동을 하는데도 임금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 여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먼저 없애지 않고는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인단협 시기를 앞둔 채 현장 노사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신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내주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 기간에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고노 다마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26일로 예정됐던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도 4월 초로 연기한 점을 들면서 회담 성사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이 확정되면 의제 조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합니다. 영민관에서 열리는 이날 회의는 기업인 등 민간 부분 60여 명에 국무총리와 관계장관 등 총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간가량 세션별로 끝장 토론 형태로 진행됩니다. 여야는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이 통과를 요청한 원자력 방호방제 법안 국회 처리를 위해 다각도의 접촉을 이어갔지만 절충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이 법안의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해왔으나
민주당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 등과 함께 일괄 처리하자고 요구해왔습니다. 이 법안은 21일까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시한이 사실상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여야의 막바지 극적 타결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처음으로 휴대전화 영업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미 조사반을 만들어 지난주부터 불시 방문 조사를 시작했고 관리 소홀 등이 확인되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을 6개월 미루고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내용의 합의 내용을 회원투표에 덧붙였습니다. 투표 결과는 이제 곧 나올 텐데요. 입소 챙기기에 급급한 투표가 아닌 국민의 미래를 고려한 신중한 투표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